우원식 원내대표님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첫 중국 국빈 방문이 성공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한 한반도 평화 4대 원칙, 정상 간의 한라인 구축, 고위급 대화 활성화 등에 합의했고, 중국 경제 책임자인 리커창 총리와 회담에서는 한중 경제무역 부처 간 소통 채널 재가동 등 다양한 현안 해결 방안을 이끌어냈습니다. 북핵 문제 등 외교 안보 현안의 인식을 같이 했고, 전통적인 경제적 신뢰 관계를 완벽하게 회복할 계기를 마련했다고 높이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충칭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를 찾아서 대한민국의 법통이 임시정부에 있다는 헌법 정신을 재확인했습니다. 더불어 충칭시 광복군 총사령부 복원사업을 신속히 재개하기로 합의한 것은 외세 극복이라는 자랑스러운 역사적 공통점을 통해서 양국 간 우위를 다진 것입니다. 한중 양국은 기원 뒤에 땅 굳는다고 과거를 교훈 삼아서 더 굳건한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더 좋은 미래로 나아갈 것이라 기대합니다. 이번 방중 성과가 동북아 평화 안정에 기여하고 특히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우리 기업과 경제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정치권도 본질이 아닌 일로 외교 성과를 폄훼하려는 시도를 자제하고 이번 성과가 국익을 더욱 극대화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셔야 할 것입니다. 전국 대학 교수들이 올해의 사자성어로 사악하고 그릇된 것은 깨고 바른 것은 드러낸다는 의미의 파사 현정을 꼽았습니다. 국민들 역시 부패하고 무능한 정치를 파사하고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민생을 살리는 현정의 정치를 실현할 것을 정치권에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 국회도 다사다난했던 올해를 매듭짓고 새로운 미래로 향하는 문을 활짝 여는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이번 주에는 감사원장과 대법원장 인사청문회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무리 없이 일정에 합의해준 김성태 원내대표를 비롯한 야당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예정된 대법관, 감사원장 인사청문회가 정쟁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공복을 가리는 생산적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한편으로 정작 중요한 12월 임시국회의 초라한 입법 성적을 돌아보면 국민들께 송구할 따름입니다. 정부 여당이 애타게 민생 입법과 개혁 입법 해결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 앞에서 소기의 병일기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대부분의 상임위가 자유한국당의 태엽과 방해로 제대로 된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방위에서 5.18 진상규명특별법과 군의무사 진상규명특별법 처리는 고사하고 사실상 연내 개최마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거듭되는 고병원성 AI 재발에 대한 제도적 대책 마련이 시급한 농해수위 소위원회도 자유한국당 소속 위원장의 비협조로 강간무소식입니다. 반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방심위원 공석 문제를 해결해야 할 과방위 역시 자유한국당에게 발목이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그중 단연 최악은 법사입니다. 민생 입법 마비에 진앙구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법사위는 205건의 타위원회 법안을 포함해서 총 920건의 법안을 계류시켜 놓고도 법안 심사 일정조차 잡고 있지 않습니다. 상황이 이 지경인데도 자유한국당 소속 위원장은 행방불명이라도 됐는지 아무런 응답조차 없습니다. 국민들께서 위임한 입법권을 이렇게 마음대로 악용해도 되는 것인지 어처구니 없을 따름입니다. 꽉 막힌 민생을 뚫을 책임을 국회가 지고 있고 국회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상임위가 결론을 내서 법사위에 법안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자구심사를 담당해야 하는 법사위가 이를 맡고 있다니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법사위원장이라는 직책을 개인 사유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안 심사를 아예 할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면 당장 복귀해서 법안 심사에 임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자유한국당에게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시급한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즉각 필요한 모든 상임위의 정상적 운영에 협력해 주십시오. 국정원 개혁, 공수처 설치와 같은 필수적인 개혁 과제와 시급한 민생 법안 처리가 지연될수록 모든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뿐입니다. 국민의 대표로서 밥값하는 국회, 일하는 국회를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닷새 남은 임시국회가 국민에게 더 나은 삶을 약속하고 이를 실천하는 민생국회로 역사에 기록될 수 있도록 야당의 적극적인 민생정치 동참과 협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늘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우리 전재수 박경미 부대표님 말씀을 좀 더 듣겠습니다. 원수 원내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올해 국회 일정이 금주로 마무리가 됩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할 텐데 지난 한 주 국회 상황을 돌아보면 국민들 앞에 면목이 없는 실정입니다. 금주라도 법안심사의 성과를 내야 할 텐데 여러 가지 걱정이 앞섭니다. 금주가 이제 국회를 마무리하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그 어떤 이유나 핑계를 대지 말고 먼저 상임위 출석부터 해서 관련한 법안과 현안을 논의하는 게 국민의 대표자다운 모습입니다. 혹시라도 야당의 당내 분란이나 또 사당한 논쟁의 초점을 물타기용 목적으로 국회 입법활동을 정략적으로 방해하는 것이라면 이는 합리적 보수 야당이 보여줘야 할 모습은 아니고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아직 국회의 활동 시간표는 끝나지 않았고 정치 방학이 시작된 것도 아닙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의 법안 심사와 현안 처리를 위해서 국회에 정상적으로 복귀 활동해 줄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또 자유한국당에서 국회 운영위를 소집해서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UAE 출장 간 목적에 대해서 따져 묻겠다고 합니다. 지금 국회 운영에서 논의가 필요한 것은 이런 카드라식의 정치 공세가 아닙니다. 여의도 정가에 떠돌아다니는 찌라시에 청와대 관련 내용이 나올 때마다 이런 국회 운영위를 소집해야 한단 말입니까? 국회 운영위원장직을 그런 의도를 갖고 계속 맡으려고 하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기존의 약속대로 지금 지켜야 될 게 많습니다. 특히 대선 공약 때 내걸었던 것들 얼마나 지금 지켜야 할 게 많습니까? 내년 지방선거와 개헌을 동시에 치르겠다는 것부터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것이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논의를 하자고 하는 것보다 급선무일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의 법률 검토를 위해서 당내 사법개혁 추진단을 구성하겠다고 합니다. 이는 사법계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법조 비리 근절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가로막겠다는 의도로밖에 안 보입니다. 대법원장 힘빼기와 정치권에 의한 사법부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겁니다. 겉으로는 사법개혁을 말하지만 정치권에 의한 사법부 수장의 권한 통제를 하겠다는 것은 제사보다 제법에 관심을 두는 겁니다. 이는 사법개혁 추진단이 아니라 사법개혁 방해단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삼권 분립 제도 하에서 일부 정치권에 의한 사법부의 지나친 견제와 권한 축소 시도는 당장 중단되어야 할 겁니다. 다음은 현안 발언을 이어가겠습니다. 전재수 부대표의 말씀 있겠습니다. 지난주 한국과 중국 양국 정상이 한반도 평화 4원칙에 합의했습니다. 한중 양국의 외교 정상화 노력과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 외교 성과가 대단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당초 목표로 했던 중국 방문의 외교 성과가 제대로 달성되었는지, 애초에 만나기로 한 중국 인사를 다 만나고 왔는지 하는 관점에서 방중 외교 성과를 논해야지 혼밥 논란과 같은 지역적이고 자극적인 사안만을 부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혼밥이라는 것은 세월호 사고에도 불구하고 관저에서 혼자 밥을 먹을 때 쓰는 표현이지 외국 현지에서 대통령 내외가 수행단과 함께 현지의 조식 체험을 하는 것을 혼밥이라고 부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날 사람 다 만나고 왔고 계획했던 일정표에 따라서 일정을 소화한 것을 뭐라고 하는 것은 터집잡기입니다. 의도적으로 외교 활동을 폄훼하려고 하는 정치 공세에 불과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국가의 위기 국면에서 외세와의 치열한 각축이 있을 때 내부의 목소리가 단결되면 위기를 극복하기 수월했지만 불필요한 논란으로 국론 분열이 이루어질 때는 위기가 더욱 악화된다는 점을 보수 야당에서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끊임없이 새 정부와 대통령에 대해 반대만 하는 것이 보수 정당의 애국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내 정치에 활용하기 위해서 해외에 나가가지고 한국 정부와 대통령을 욕하는 것이 과연 애국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 정치의 수준을 한 단계 높여달라는 제안을 야당 지도자에게 촉구합니다. 예, 다음은 박경미 부대표의 현안 발언이 있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법안 심사 일정에 어렵게 합의했고 잠시 후 10시부터 사립학교법과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을 심의하게 됩니다. 지난 12월 6일 제주도에서 현장 실습 사고로 숨진 이민호 군의 연결식이 열리던 그 시간에 교문위 법안소위에서는 현장 실습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을 논의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야당 의원들이 표준협약서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산업체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이유로 개정안을 반대해 법안을 의결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지난 13일 비리 사학의 아이콘인 서남대의 폐교 그리고 서남학원의 해산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폐교가 확정되면서 서남대 설립자의 교비 횡령액 333억의 변제 의무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립학교법 제35조 1항에 따르면 해산한 학교법인의 자녀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000여 이르는 서남학원의 막대한 자녀 재산은 횡령의 주범인 이용화의 딸과 부인이 운영하는 신경학원과 서호학원, 즉 이용화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학원에 가게 됩니다. 현행법으로는 사학비리의 당사자가 재산을 빼돌리고 합법적으로 부를 대물림해도 막을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폐교 및 법인 해산 시 감사 처분 이행 회피를 막는 한편 자녀 재산의 국고 환수가 가능하도록 하는 사학법 개정안을 교문위 위원장과 제가 발의했습니다. 우선 처리를 위해 노력했지만 이 또한 야당 의원들이 사유재산권에 대한 침해라며 막고 있습니다. 인권과 정의가 지켜지기 위해서는 오늘 교문위 법안소위에서 사립학교법과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이 처리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야당의 협조를 강력히 촉구하며 이번 회기 중에 이 법안들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